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60세의 마인드셋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저자는 1960년 오사카 출생으로 1985년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했다.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며 6,000명 이상의 고령의 환자를 진료한 일본 최고의 노인정신의학과 전문의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가 되었는가? 마인드부터 리셋하라. 15년 전쯤 모나코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마주했던 광경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레드카펫 앞으로 자동차가 차례차례 들어오고 나이 지긋한 노신사들이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연히 그들이 타고 온 차에 눈길이 갔는데 19은 고급 스포츠카였다. 어찌나 근사하던지 나도 모르게 멋있다는 감탄사를 쏟아냈고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그들은 사치를 부리며 화롭게 사는 것에 조금도 그리낌이 없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오래 살아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젊은 나이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모를 잘 만나 놀고 먹는 금수저 혹은 돈벼락 맞은 졸부 같다는 생각부터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같은 행동도 나이 지긋한 사람이 하면 인생의 품격이 느껴지고 찬사를 보내게 되니 말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마인드셋 7계명.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몸담아 오며 6,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7계명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이기고 쉬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2.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3.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4.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5. 남과 비교하지 말자. 6. 답은 스스로 찾자. 7.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건강해지기 위해 재밌게 살아라.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밌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 수명이란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평균 나이를 뜻한다. 1919년 기준 남성 72세, 여성 75세이다. 물론 개인차가 꽤 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노는 일도 힘에 부친다. 몸 걱정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나이는 70대 초반까지다. 돈을 좀 쓰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과 통장에 큰 돈을 쌓아둔 채 아끼기만 하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이다. 점심 식사는 밖에서. 점심을 먹으러 외출하면 식욕이 자극되고 이 자극은 뇌를 활발하게 한다. 한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된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마구마구 떠오른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설레지 않는가? 이렇듯 점심 외식만으로도 꽁꽁 묶여있던 당신의 욕구를 해방시키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 하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문제는 식욕이다. 식욕은 삶에 대한 의지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식욕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동은 옳지 않다. 60세를 기준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남은 시간은 40년 정도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긴 인생과 수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인생의 재미를 느끼며 사는 인생, 당신은 둘 중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던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마음의 짐은 내려놓자. 나이 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고독사하면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 라고 했다. 하지만 요즘은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노쇠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는 표현이 더 맞다.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대자.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기회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나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돌봐야 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 일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나눈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어색한가? 지금까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동거형 결혼, 황혼에 접어든 70대 부부라고 하면 익숙하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는 평온한 부부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관념 속 부부일 뿐 현실에서는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부부도 많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내는 드디어 찾아온 삶의 여유에 바깥에서 친구들과 만나며 사교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직 남자로서 고집과 자존심이 남아있기에 통제하고 간섭하며 집에서라도 자신의 시위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상반된 두 입장이 부딪히니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향과 생활 습관이 달라진 부부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 즉 남편이 좀 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집에 틀어박혀 아내와 부딪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즐길거리를 찾으면 된다. 은퇴 식후인 60대부터 서둘러 시작하자. 70대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 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암은 아주 흔하고 걸리기 쉬운 병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 50대에 암이 발견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 나이에는 아직 체력이 받쳐주니 암세포만 제거하면 일터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고 빠르게 완쾌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분열이 느려지는 만큼 암의 진행 속도도 느려진다. 40대와 비교하면 7, 80대 환자의 몸에서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70세 이후에 암수술을 받으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7, 80대에 발견된 암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나이까지 생존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70세에 접어들면 빠르게 발견해서 서둘러 치료해도 큰 의미가 없다.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적어도 4, 5년간은 별다른 증상 없이 평소와 똑같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암과도 공존의식이 필요하다. 검진을 받고 암이 발견되는 바람에 급히 수술을 받았다가 몸이 쇠약해지는 고령 환자들을 많이 보았다. 기력이 떨어져 거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다른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하게 일찍 삶을 마감하는 케이스도 많았다. 굳이 암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삶을 끝까지 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활력이 부족하다면 약부터 끊으라.
예전에 어떤 의사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많이 머무는 시설을 둘러보고 잘 걷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는지 이유를 찾다가 평소 복용하는 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매일 놀라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살짝 과장해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대부분은 복용을 중단해도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약이었다. 단순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잠이 오지 않아서 먹는 신경안정제 등이었던 것이다. 당장 약부터 끊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의사는 8, 90대의 고령자에게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해 낮추는 것보다 활력을 되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바로 약 복용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환자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나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다가 오히려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와서 몸을 들들 떨거나 잘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았다.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약을 먹고 움직임이 더 불안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약을 먹고 누워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일은 없겠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활기를 잃는다. 이런 현상은 비단 80대나 90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60, 70대부터 주의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면 꼭 먹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수치를 약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습관. 60대부터는 두뇌와 신체를 활발하게 써서 인지력과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동이 불편해져 타인의 돌봄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꾸준히 활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60대쯤 되면 대부분 은퇴하기 때문이다. 일을 할 때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럴 일이 없어지고 게을러진다. 이때 머리를 계속 쓰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두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이때 생긴 습관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60대부터 매일 걷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던 사람은 7, 80대가 되어도 꾸준히 걸을 수 있다. 수영과 등산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을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게 된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만은 남아서 다른 무언가라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습관을 잘 들여야 다가올 80대와 90대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노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